예, 가사노동 분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조금 속살로 들어가 보죠. 이 남성들이 제법 참여한다고 자랑들 하시거든요. 예, 이제 각자 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를 예로 들면 요즘은 남성들이 나와서 요리를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TV 요리 프로그램들.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진짜로 요리를 많이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요리를 가끔은 할 거예요. 남성들도 그 보고서 레시피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두 번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본인들이. 근데 이거를 계속 만약에 한다. 그 시간대에 맞춰서 계속 밥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 순간부터 이게 노동이 되면서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실제 참여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요리를 잘하는 남성은 그래도 아직은 드물고요. 아까 제가 그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듯이 남성들이 가장 손쉽게 빨리 진입한 부분은 집안 청소입니다. 예, 청소는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청소와 관련 쓰레기 버리기 두 가지가 이제 남성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남성들의 가사 노동에 들어오는 문턱은 아직은 남성들에게는 굉장히 남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남성들이 이렇게 이제 그 가사노동에 좀 참여하면서부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남성 가사노동에 맞춘 가전제품 출시. 남자들이 그 손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전자 제품들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만 해도 저는 이제 가사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좋은 어떤 그 기기들이 진짜 쉽게 뭘 할 수 있는 하다못해 뭐 이렇게 책 써는 거 하나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 뭐죠? 그 마늘 빨고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딱딱 치기만 해도 다 빠지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 예전보다는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오죠. 특히 최근에 청소기가 이 건이라는 이름을 따올 정도로 건, G-U-N, 총이라는 개념이 따올 정도로 굉장히 남성 친화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밀대 비슷하게 해서 거의 이제 남성들의 키에 맞춰서 길이도 조정하면서 이게 마치 총 모양이 돼서 남성들이 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장의 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상품을 만들 때 이미 청소에 남성들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그럼 남성들이 좀 더 이렇게 그립감이 좋고 좀 더 친화적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사실은 유명 전자 제품의 청소기, 최근의 청소기는 다 똑같이 거의 총이라는 모양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사회 가지고 있죠. 트렌드를 반영하는군요. 예. 그런 것도.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실제로 그 청소기 써보면 되게 기분이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진짜 뭘 쏴서 뭔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없애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어요. 가사노동이 근데 좀 많다고 그래요. 일단 가사노동이 일단 많죠. 시사가 특히 우리가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저는 호주에 좀 있었는데 호주에서는 항상 그 식사하고 나면 이 설거지 해서 그 접시를 수건으로 딱 닦아서 이렇게 딱 붙여놓는 일을 남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어떤 삶의 질이나 이런 게 굉장히 높거든요. 그 사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분들 유학 처음에 오시면 상당히 당황해요. 문화 때문에. 남성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저녁 때 되면 거의 집에 와야 돼요. 집에 와서 집에서 집안일을 같이 하는 그런 형태로 살고 있죠. 외국의 경우는 가장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일단은 요리에 남녀가 같이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육아를 할 때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남성들이 굉장히 스스럼 없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육아 과정에서부터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서서히 이제 이 아이가 크면서 요리를 점차 넓혀 나가는 그런 이제 진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성들이 가사노동을 좀 더 참여를 해버릇하면 더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일단 한번 진입이 잘 안 되고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근데 육아에 참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죠. 들어온다. 아기 먹이는 거는 누구든지 만들고 싶고 잘 먹이고 싶고 하니까 근데 또 이유식은 간단하니까 거기서부터 같이 이렇게 커나오면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되게 현실적으로 접근을 많이 했거든요. 일단 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래서 저는 이제 술을 좋아해가지고 저녁 때 오늘은 무슨 안주를 만들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요리 그런 쪽으로 해서 요리를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안주를 잘 먹어요. 밥인 줄 알고 요리인 줄 알고
그러면서 조금씩 넓혀 나가게 되더라고요. 본인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이 필요하겠군요. 그러니까. 필요하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게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즐겁게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거 자체가.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즐겁게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하면서 좀 즐거울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저희 와이프도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저랑 같이 생활하는데 저녁 준비할 때 저희는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장도 같이 보고 같이 보러 가면 장을 먼저 보러 가는 것부터가 순서예요. 가서 아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을까? 그러면서 둘이 얘기해서 그거 재료를 사갖고 와서 집에서 그걸 이제 분담해서 요리를 하죠. 사실 가사노동 중에 제일 빨리 분담이 안 되는 부분이 그 요리 취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연구에 따르면은. 근데 이제 장보기부터 같이 하면서 그렇죠. 예, 그게 아마 방법이다. 성 고정, 그러니까 역할 고정 관념이 가장 그 심한 부분이 아마 요리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많이 이게 깨지고 있지만 이미지가 깨지고 있지만 요리하면 먼저 떠오르는 여성의 그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래서 저는 문화적으로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성들이 요리하는 모습들과 뭐 이런 그런 것들. 거는 뭐 요즘 진짜 미디어가 큰 영향을 하네요. 큰 영향을 근데 요리가 왜 이렇게 남자들에게 제일 문턱이 높은 영역이 되는 겁니까? 근데 요리보단 취사지 취사 밥. 아니요. 요리의 문턱은 저에게도 높았어요. 근데 이제 저도 생각해 보면 정말 아기를 먹이고 또 이제 가족이 먹기 위해서 자꾸 배우고 저도 요즘도 그 TV를 통해서 배우면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걸 좀 할 수 있겠어라는 이런 이제 호기심 아니면 관심 이런 게 좀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 근데 선생님 아까 시장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슈퍼 가서 장보기를 하거나 백화점을 가면 굉장히 보이죠. 여자들은 막 뭘 사려고 그러고 물건을 고르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뒷짐지고 따라오잖아요. 백화점 가면은 어떤 백화점은 정말 한 코너를 남자들이 앉아 있으라고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 놓거든요. 굉장히 다른 이제 역할을 보이는 거죠. 근데 시장에 가서 이제 장을 볼 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 먹을 음식이나 이런 거에 남성들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하면 그게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다 부인이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나는 이제 이번 주에 음식이 뭔지도 모르고 메뉴가 뭔지도 모르고 하니까 점차 이렇게 좀 벗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아무튼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동남아 같은 경우도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뭐 취사보다도 매식 위주로 문화가 형성돼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그 가사 노동에서 그만큼 이제 조금 자유롭게 되는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너무 꼭 집에서 집밥을 해 먹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파는 음식들에 대한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좀 관리를 해주고 그러면 사서 먹는 게 사실은 그래요. 왜냐하면 요리를 해 먹으면 쌀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재료를 사가지고 하는 과정들 시간도 재료를 사면 들어가지만 더 비싸죠, 사실. 그리고 사실 일반적으로. 재료가 적지 않고 많이 사게 되면 사실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형 가구면 특히 그래요. 특히 그래요. 특히 맞아요. 그래요. 예. 이 규모의 경제가 안 돼요. 그렇죠. 네. 아까 그 홍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욕구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남성들이 참여하려면 남성들도 욕구가 있어야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뭐냐면 요리를 하는 욕구는 음식 먹고 싶다의 욕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재료를 살 때부터 그걸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이걸 사면 이걸 해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떠올리면 그 사람은 참여하게 되죠. 아까 그 세대별로 좀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세대별로 차이 나는 무슨 동인이 있을 것 같은데 젊은 세대라고 뭐 무조건 또 가사 노동을 분담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변화에 무슨 뭐 계기가 있을까요? 상당히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것, 또 5, 60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살았던 생존 과정에서 뭐 정의라든지 성평등이라든지 아까 공평성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개념이 굉장히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젊은 세대에서는 공평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학생들도 지금 현재 대학 입학률은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거든요. 정말 어느 때보다 똑똑한 여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같이 취업을 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 그 그래프가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보는데 입짓기에는 동일하게 출발을 했으나 여러 가지 이제 인생의 경로에서 출산 육아기를 거치면서 여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여성들이 이러한 생애 곡선을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도 공평하게 공부를 했었고 가정에서도 공평하게 일을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여성의 요구가 굉장히 강했죠. 남성들 역시 사회 정의 혹은 가족 내에서의 젠더 관계의 정의 이런 것도 달라지게 됐죠. 내가 어떻게 앉아서 옛날같이 우리 아버지같이 물 떠와라 뭐 해와라 이렇게 시킬 수는 없다. 같이 일하고 돌아온 아내하고는 같이 일을 나누는 것이 맞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새로운 정의의 개념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평등 사회, 평등의 네, 개념이 그렇죠. 이제 확산된다. 80년대에 우리가 그 민주화, 그러니까 정치적인 민주화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90년대 이후에 IMF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나오는 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민주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또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 이 가족 내 일상 안에서의 민주화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인식들이 생겨나오고 있는 거고 그게 궁극적으로 가야 될 어떤 그림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여러 가지 층이 있고 현실보다 이 인식이 못 따라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더 적게 할 가능성도 높고 이제 다음 토크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가사 분담을 하고 가사 분담 참여를 더 촉진시킬 수 있을까? 좀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